네, 안녕하세요. 12구 310 21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오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는 헌재의 판결이 대한민국을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갔던 날입니다. 오늘이 3월 10일이죠. 예, 10일. 네, 10일입니다. 우리 이제 방송 끝나는 겁니까? 310. 네, 제가 여러분들의 방송이 끝나지 않을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탄핵 국회에서 의결이 12월 14일 날 됐죠. 네. 8년 전에는 12월 9일 날 됐잖아요. 네. 5일 늦었어요. 5일 더 합니까? 네, 5일이 늦었어요. 아직 그래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이번에는 3월 10일인데 오늘이 3월 15일이 5일까지. 토요일인 관계로 늦어도 3월 14일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박수 한번 칩시다. 생각합니다. 파면! 네. 기원합시다. 기대의 박수. 네. 그렇게 아마 이번 주 안에 늦어도 3월 14일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원래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데 중간에 꼭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꽃샘추위를 세게 맞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지난 금요일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으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 못하는 방송, 잘 때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방송, 재미없으면 그만하는 방송, 그러나 목표 하나만큼은 확실한 방송, 12구 310 20일에 시작합니다. 잘 때 잘 안 듣는가. 새날 대표님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틀더라고요, 요즘은. 어제 막 짤로 우리 방송에 잘 나오더라고요. 때 잘 안 듣는가. 안 들으니까 이제 짤로. 잠이 오히려 깨우는 거 여러분 아닐까요? 특히 잘 때 좀 많이 한 시간은 들어주세요. 동안은 잘 때 못 보니까 이제 네. 1분짜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부산 진갑 지역위원장 서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택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네. 아유, 지난 한 주 진짜 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죠? 예. 지난 한 주 가볍게 한번 돌아보시죠, 두 분. 네. 무엇보다 온 국민을 놀라게 하면서 12.3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심우정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윤석열과 심우정은 우정을 나눈 혁명 동지구나. 마음의 우정을 내란의 동조가 아니고 내란 공범이라는 것을 심우정이가 나는 이런 인물이다 하고 크게 소리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민주당 전국 전 지역에서 당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한참 하고 있죠. 네, 저희가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 3월 8일 날 저희 지역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많이 모였더라고요. 대회실에 네네. 300분 네. 이상이 네. 모이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윤상현 그날 때문이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 사실 그날 저희는 이제 풀리는 파면 거. 선고를 기다리는 길일로 생각하고 그날로 잡았는데 3월 7일이었군요. 예, 3월 7일. 네. 그날 근데 갑자기 속보가 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속 취소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가 돼서 법원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석방이 아니라 탈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카르텔의 조력을 받은 현행범이 거리로 활보하게 된 그 탈옥에 선곡한 맞습니다. 비상사태다.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글을 썼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한준호 의원도 이건 탈옥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왜 다들 너무나 평범한 석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해서 저는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태를 보고서 우리 당원들이 분노해서 당원대회 안 모여주시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 분노한 민심이 오히려 더 많이 모이게 하고 결의를 더 다지는 그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그동안 사실 대한민국 법이라는 그 시스템을 믿고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없잖아 싶었는데 지금 경각심을 주려고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기현 판사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하긴 했지만 이것은 검찰이 적시한 걸로 통해서 상급 법원에서 다투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심우정 윤석열의 혁명 동지 검찰총장이 이게 탈옥이 가능하도록 법 기술을 부린 거죠. 혁명 동지가 그렇죠. 아니라 내란 동지죠. 그래서 네. 법 기술을 동원해서 내란 동지인 심우정이 한 건 한 겁니다. 맞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의 탈옥을 심우정이 도와주었고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정말 가장 끔찍한 이 고통이 2배로 증가된 것 네. 같아요. 다들 심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집회, 광화문 집회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고 그날 저녁, 일요일 저녁에도 그리고 오늘부터도 매일 저녁 또 광화문에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새날 21회에서는 우리는 한 놈만 팬다. 오늘 심우정만 연락이 한번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이 이제 방금 우리 최태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공범이 아니고 내란 동지로 지금 자기 이름 사라질까봐 이름을 밝혔는데요. 도대체 이 법원과 심우정이 어떤 짓을 한 겁니까? 그 네. 설명은 우리 좀 하세요. 저는 욕을 하겠습니다. 약간 뭐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정말 이거 광장에 나가 보면 법조문까지 다들 외울 정도로 형사법 공부를 하고 예, 있어요. 지금 자세히 잘 알고 계신데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화들짝 놀라고 12.3 계엄 때보다 더 사실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조문 형사법에 의하면 사실은 93조입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또는 그것이 소멸된 때에는 구속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법이 엄연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범 비상계엄 그러니까 위법적인 계엄을 했던 이 반란군인 그 수괴인 윤석열의 구속 사유가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석방 탈옥을 한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법을 완전히 무시한 건데 그럼 법원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재판부에 있는 3명이 제가 알기로는 이 구속 취소와 관련돼 있는 심판을 하는 그 판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 달을 거의 끌었어요. 이 부분에 구속 연장과 관련된 부분을 심사하는 것을. 그중에 한 명의 의견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늘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중에 그 주심이 지귀현 판사라고 합니다. 근데 내놓은 그 입장문 발표를 보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날수를 시간 계산을 한 아주 그 신박한 말이 안 해석을 되는 했죠. 새로운 네네. 전혀 그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관례를 다 깨버렸죠. 완전하게 깨버리고 어쨌든 풀어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판결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항고를 해서 다퉈봐라 하고 던져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그 이유가. 아니 이게 형사소송법상 날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시간으로 최초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했다면 진짜 인권을 보호해야 될 많은 자범들. 양심수에 가까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새로운 신박한 계산을 안 하다가 내란 수계 대통령 고위직에 있는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적용한 건데요. 근데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그렇다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구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상당수를 풀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민원이 당장 지금 명태균이 자기도 그 신청하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전에 기소를 하기 때문에 구속 기간에 그렇죠. 아마 여기에 걸릴 시간으로 계산하면 걸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많죠. 저 민변에서 네. 만들어준 시간표 한번 보실래요? 도표로 정리된 거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실 아니 근데 텐데요. 난 저기서도 좀 이해가 안 예. 되는 게 검찰의 법원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포 적구심 기간을 산입했었거든요. 이번엔 저것도 산입을 안 했더라고요. 시간 계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결론을 향해서 이거를 끼워 맞추려고 맞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고 시간에서도 저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체포 적구심 기간은 빼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구속 적부심은 당연하고 체포 적부심까지 하고 그렇죠. 모두 행사 피의자들이 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법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옥바라지 넷컴이라는 곳에 있는 분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5만 명이 수감돼 있는데 2만 명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거 다 아닙니까? 나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계산해달라. 그러니까 심우정은 한 짓은 이런 짓이에요. 대한민국 법률을 흔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우정은 지금 자기가 전국의 구치소를 다니면서 이 윤석열 같은 케이스는 다 지가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지가 떳떳하려면 이런 약간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심우정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심우정 지는 살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발 속보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뭐 특수본에서는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심우정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어쩐다 저쩐다. 저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검찰에서 그날 나왔던 속보들은 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처럼 내보낸 뉴스이고 실제로 처음부터 검찰은 항고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네. 또 중요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 판사 지기현 판사조차도 구속 일수만 가지고 시간만 가지고 다투기에는 최초의 시도를 했으니까 좀 궁색하니까 거기에 붙여놓은 이야기가 그거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요거 정리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지점은 공수처로 이 사건을 윤석열 내란 사건을 이첩한 당사자가 심우정 검찰총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은 자기 지기현 부정- 판사의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즉각 항고해야 돼요. 제일 항고해야 될 사람이 맞습니다. 자기예요. 자기가 공수처에 넘겼기 때문에 그런데 항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문제의 근원은 거기 있다고 봐야죠. 비아폰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내란 공범 심우정. 제정신이 지금 아니겠죠. 비아폰을 받고 만약에 12.3 이전부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검 포렌식 팀이 선관위로 출동을 했다면 선관위 서버 압수색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실제 한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심우정은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내란의 그 완전 협력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호처의 비아폰 관련해서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기각했죠. 거 그때부터 저희가 의심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잖아요. 야 이거는 공범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3번 반려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속 연장과 관련했을 때 마지막 시간에 검사장 회의를 열었을 때 시간을 벌기 위한 게 아닌가 하고 굉장히 저희가 걱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복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설마 법원에서 이렇게 취소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까 했는데 미심쩍은 건 어쨌든 딛고 넘어가자. 지금 저쪽 극우 쪽에 난동이 너무 심하니 뭐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지기현 판사조차도 아마 검찰에서 여태까지 관행을 보면 무조건 즉시 항고했기 때문에 모든 뭐 대법원 저 직전에 무죄들도 다 항소했던 검찰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 그런 걸 다 밟고 넘어가기 위해 딛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결론을 내려준 것 같은데 그래서 심우정이 너무 맑고 밝고 투명하게 자신이 내란과 동조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심우정이 막다른 골목에 이제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그것도 있죠. 지금 구속심의에서 그 민간이 참여하는 검찰청에 그 결론을 내렸잖아요.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해야 된다고 그저 의견을 냈잖아요.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거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측에서 제공하는 비아폰을 받지 않았다면 벌써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자, 저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의견 표명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아무 얘기는 안 그건 했죠. 모르쇠로 일관하고 얼마나 있죠. 억울합니까?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고 내란 수괴로 확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사람과 자기 내통했다는 증거로 비아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강하게 부인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만천하에 지금 자기가 증명한 거죠. 그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태생적으로 내추럴 본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이 부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왜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것에 대해서 법의 정의로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마지막 지금 검찰이 자기들의 아주 전유물로 그동안 여겨왔던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거나 항고를 하거나 하는 이런 기본적인 행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국민들이 의아한 거죠. 이 부분에서 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장난쳤던 부분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렇죠. 구속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위헌 소지를 구속 취소로 대입시켜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말장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년에 뭐 위헌 결정이 났다라고 한 거는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된 것이고 구속 취소와는 관계 없는 사기 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틀어서 사기를 친 그걸 거죠. 모를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도 이제 다 알아요. 그렇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그죠. 네, 즉시 위헌. 항고는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걸 바보도 아니고 그걸 이번 사례에 또 마치 같은 사례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판사 결정문에 이게 다퉈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상급심에서 다퉈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판사는 위헌 결정 난 것도 모르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만 바보로 본 게 아니라 법원에 있는 판사들로 바보로 본 대한민국 거예요. 검찰은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자기들이 했던 강압 수사, 고문 수사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상식적으로 검찰이 실수했다는 것이 명백해도 무조건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렇죠. 이번에 뭐 산수 잘못한 이것도 그런데- 지금 반성 안 하잖아. 그런데 이걸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내린 거는 검찰 너거가 일처리를 엉망으로 했다고 그렇지. 사실은 지적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의 시간도 없이 하루 만에 항고 포기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이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순한 양처럼 그래 착한 아니 사람이었습니까? 그래놓고 심우정이 뭐라고 했느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소신 결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인권을 위해서 절차를 잘 지키는 거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구속에 관해서는 인권을 존중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아 그래서 심우정은 그동안 사실은 내가 내란을 함께 도모했던 동지인데 그걸 국민들이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대차게 그냥 커밍아웃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각에 아유. 그 무엇보다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저희들에게 충격을 준 것도 충격을 준 것인데 진짜 심각한 것은 저 극우 난동 세력들에게 뭔가 승리의 기쁨을 준 그것이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한 것이지. 우기고 주장하고 막말해서 뭔가를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승리의 기쁨을 준 거거든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데 겁니다. 이제 누구 말대로 심우정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왜냐하면 이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내란 공범들의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내가 살아남는 거. 그렇죠. 내가 자기가 살아남는 살아야지. 확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심우정이가 비하폰을 받았고 그리고 검찰 대검의 포렌식 팀이 선관위로 출동을 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면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뒤에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서 처벌받을 시점에 이 사람조차도 엄청난 중형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이 날아가면 어차피 몇십 년짜리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배팅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나라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가서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어 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자기 임명한 윤석열을 살리는 쪽으로 나를 임명한 국민의힘을 따르는 쪽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편싸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심우정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는데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일반인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짓은 차마 못하는데 이런 심우정 같은 족속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콩을 팥이라 하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콜라를 사이다라 하고 그럴 수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그리고 거죠. 아마 그동안에 심우정에 대한 흔들기 그리고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이 아마 엄청나게 됐을 거예요.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건 협박은 아니고 어. 아니 이제 회유하고 카드를 흔드는 거죠. 너도 사실은 비아폰 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너도 같이 이렇게 죽을 순 없잖아.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회유를 당했을 검찰 거예요. 내에서도 지금 뭐 한동훈파 그 친윤파에서 그렇죠. 친윤파. 나눠져서 최근에 장제원 그리고 뭐 이철규 아들 뭐 마약 이야기 뭐 이런 사건들이 막 나오는 것들이 이제 벌써 검찰청 내부의 이 분란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검찰청 내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나 들여다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뜨겁긴 했어요. 보니까 뭐 각 내부에서 네.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들이 비판합니다. 나왔죠. 예, 그동안 아무 얘기 없는 그 검찰 내부 게시판이 이제 소신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내부에서도 이제 세력 간 다툼이 일어날 거고 심우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검찰 조직을 팔아넘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우정은 인천지검장 시절에 이 마약 밀수 무마 이 건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다고 나오긴 그걸 하더군요. 완벽하게 해결해 준 뭐 인사라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증거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의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심우정 리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한 20년형은 될 건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자기 하나 살자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무수히 그동안 죽여왔잖아요. 그래도 검찰이 죽지 않으니까 검찰이 여전히 역사에 이런 오점들을 마구 남기면서도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정권에서는 검찰 해체 정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혁과 그것을 넘어서는 해체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저희도 약간 아니라고 방심했던 지점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짓은 검찰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검찰 독재 정권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어느 날 군대를 중심으로 갖다 놓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검사 독재 정권이었는데 우리가 당장 이 내란 사태에 눈으로 검찰이 별로 안 보인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압박, 검찰에 대한 철저한 압박과 조사 이런 것이 좀 느슨했던 면이 있었다. 물론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 윤석열의 본색은 검사였고 자기 부하, 자기 똘마니들을 이 내란 사태에 사용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약간 못 챙겼던 부분이 또 터져나온 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뭔가 약간 찝찝해. 뭔가 약간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검찰은 커튼 뒤에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내란 동조범으로서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이 보여지는 남은 것 것도 같아요. 이것도 있어요. 군사 쿠데타, 내란, 친위 쿠데타든 뭐 반정 군사 쿠데타든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독재자 편에서는 저거 아닙니까? 중앙정보부. 그래서 국정은 또 조태용이 저 인간이 또 우리 김건희 여성하고 문자를 그 전날 하죠. 문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숨어서 했던 지금 요번 일로 드러났는데 국정원장 이 인간 조태용이 김건희 실제로 이 두 쌍이 한 쌍이 큰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뭔가 또 한 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애초에 12.3 계엄 이후에 사실 검찰이 막 열심히 수사를 시작하고 또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시작했을 때 군부 지휘부 말고는 사실 제대로 수사된 게 없어서 저희가 그 얘기 그렇죠. 계속 했었잖아요. 맞죠. 예, 뭐 국무위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국정원 여러 관계 기관들 사정기관 내지는 또 뭐 권력기관들이 어떻게 합류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검찰이 얘기를 해놓지 않는다. 근데 그 보니까 지금 심우정의 모습을 보니 검찰이 내란 처음부터 공범의 끝까지 다 당사자였으니 컨트롤밖에 할 관여한 수밖에 거죠.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관여해 왔고 사실 그날 그 금요일 속보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완전 망연자실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의 공범들이 지금 다 감옥에 있는데 수개만 지금 탈옥을 한 거예요. 정말 도둑질하러 제일 늦게 들어가고 제일 빨리 튀어나오는 그런 짓을 지금 윤석열이 한 거고 또 그걸 심우정이 도와준 건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면서도 국민들이 처음에는 굉장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좀 시달렸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이성을 되찾고 믿을 건 우리뿐이다. 검찰이 저렇게 지독하게 꼼꼼하게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탄핵 인용을 기다리면서 싸워왔는데 이제 마지막 더 집중해서 이 탄핵 파면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결의가 높아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네.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12.3 내란 사태 때 양지에서 보이는 쪽에서 한략한 모든 윤석열의 수하들은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풀려났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풀려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음지에서 12.3 그렇죠. 내란 사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서 기획하고 작전 짰던 놈들은 다 박혀 있거든요. 아직. 그렇죠. 김건희, 조태용 그리고 김태효 그죠?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밀접하게 관여했던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최상목도 그렇다 보고 국무위원 중에서도 절반쯤은 별 관계 없지만 절반쯤은 관계 있는데 박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상의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도대체 민주당도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야 5당이 심우정 사퇴하라 촉구했고 하지 않을 시에 탄핵 카드를 꺼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심우정이 정말 웃긴 게 아니 본인들이 날수 시간 계산 잘못해서 이렇게 풀려나는 사태까지 생겼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과할 리가 없죠. 그래 이 뻔뻔스러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거밖에 없고 실제로 야 5당이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 사실을 굉장히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저쪽에서는 뭐 그 헌재 판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한다, 다 건다, 모든 걸 베팅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내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것은 헌법 정신, 법률 정신에 맞추어서 이는 법치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논리 싸움도 꼭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세 싸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심우정을 우리가 고발하기도 했지만 심우정이가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우리 민주당은 탄핵을 거의 결정해 둔 상황이죠. 그렇죠. 심우정 탄핵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장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 밀려와야 됩니다. 많이 모여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적인 상식선에서의 판단을 지금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협박, 공작이 엄청나게 지금 작동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재판 중에 이 정당 관계자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게 돼 있지만 제3자를 돌려서 얼마든지 압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제일 유력한 무기는 우리 국민들이 강장에 모여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심우정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뭐 우리가 고발도 했지만 이 탄핵까지도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고요. 심우정의 꿈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서 정관예우 받으면서 몇백억씩 수익 올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꿈을 꾸고 있을 텐데 아버지가 네, 심대평 심대평의 아들이죠. 그래서 네. 정치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런 꿈을 꾸다가 잘못하면 윤석열 따라 죽게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린 본인이 지금 지시죠.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에 있다는 거를 잘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심우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탈옥한 윤숙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윤숙애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날 토요일 날 이제 집회 마치고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일찍 내려가야 돼서 행진을 못 하고 내려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윤숙애가 이제 풀려나서 한남동으로 가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버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진짜 길을 가로막고 싶던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또 그 나오는 윤숙애를 환호하는 그 할머니 부대를 보면서 이게 짜증과 스트레스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용산 간제 앞에서 윤석열 만세 외치는 네.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들은 인간의 목소리 중에서 제일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뭐 성조기는 왜 흔들고 있어? 윤석열이 미국 대통령이가 아무리 우리가 참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싶어도 제발 참 손자가 살아갈 세상을 왜 당신이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지. 그래서 그날 정광훈파들은 한남동 앞에 가서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다가 참 정말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대통령이 윤숙애처럼
저렇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무슨 카퍼레이드를 하듯이 개선장군 걸어 나오는 거 전쟁에서 못 봤어요. 승리하고 개선하는 개선장군. 딱 로마의 옛날 장군들 그- 전쟁 승리하고 군중들 사이에서 행진하는 그런 표정으로 긋고 근데 있었죠. 그렇죠. 그게 네. 저는 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뭐 차에서 내려서 걷고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애초에 저쪽 극우 집회에 참석하는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며칠 있다가 우리의 진짜 뭐 수령 동지 같은 대통령이 풀려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공공연하게 했고 윤상현이가 미리 파악해서 예. 문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알렸죠. 그 전날 새벽에 뭐 2시에 풀려납니다. 그놈의 뭐 윤상현 받은 3시에 문자. 풀려난다라고 아. 그 얘기하고 지점은 이거였지만 윤상현이하고 검찰 고위 대검 간부들하고 통하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통했다라는 그렇죠. 내통하는 겁니다. 거죠. 예, 내통해서 그 소식들을 알려왔고 그러니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을 계속 선동한 맞이하듯이 거죠. 예. 안에서 윤석열이 지시하고 윤상현이 그걸 말해주는 게 선동한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가짜 뉴스 선동들이 사실입니다라고 알리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 이 광장에 나오는 진짜 그 많은 분들에게 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말이 다 사실이잖아. 선거 부정도 있었고 국회에서 정말 입법 독주해서 개헌할 만해서 했던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인을 저 총칼을 들고 군대가 국회에 진입해도 되는 거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깡그리 그 사실을 다 무시해버리는 장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구와 종교가 만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민주당을 악마하고 이재명을 악마하고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그것이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해도 총을 들고 상대를 위협하는 것은 초등학생만 해도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간저에 가 있는 그 할아버님 할머니하고 거구 기독교에서 논 사람들은 그런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저는 그 지지자들의 그런 모습도 참 정말 보기가 힘들었지만 이 이 보도 행태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맞습니다. 도대체 이 끝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추락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똑같은 뉴스를 마치 속보인 것처럼 계속해서 재생산하면서 윤석열이 지금 나온다, 언제 나온다. 이미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다 이런 뉴스를 끊임없이 내보내면서 윤석열이 나올 것을 유도하는 듯한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경주식 보도, 그렇죠. 게임식 보도를 하죠. 계속 이 그렇게 하는 사안의 거죠. 본질이 무엇인가를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고 양 진영의 입장을 소개하고 양 진영의 경쟁 그리고 정치적 공방 이걸로 게임화 경주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은 언론이 어떻게든 개혁되지 않으면 세계 5위권으로 가는 데는 참 문제가 많을 것 거기서 같아요. 가장 불쾌했던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 반대에서 먹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누가 지금 그게 궁금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김- 그 나오고 난 뒤에 김치찌개 먹었다. 그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아지가 인사했다더라. 강아지와 인사했다더라. 그다음 국민들에게 시가 보내는 입장문을 내보낸다. 아니 감옥에 있던 대통령이 죄가 없어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잠시 절차의 문제로 인해서 나온 그걸 두고 입장문을 내는 것도 정신이 나갔고요. 그 이전에 방금 최태형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계속되는 이 속보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거의 오전부터 오후 한나절을 거의 국민들에게 이게 막 던진 거예요. 이게 막 흥분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유도하고 그렇게 던진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로 사실은 내란 정말 위험합니다. 내전을 방조한 방조하고 그래서 있고 국민들한테 유도하는 누가 거죠. 누가 이기나 누가 유리하나 이런 게임을 보듯이 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인간은 예전에 기자들 저 용산 간저에 계란말이. 불러가지고 그때도 계란말이하고 김찌개 자기가 만들어줬잖아요. 김치찌개 한장한 인간도 아니고 또 김치찌개 그래 좋아한답니다. 술안주 아닙니까? 김치찌개를 술안주. 갑자기 먹기가 싫어지네. 아유 정말. 그리고 더 그 웃긴 거 구치소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견학 갔던 사람입니까 지금 잠시 구치소 견학 갔다 왔냐고요. 그리고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 뭐 6인실 이상 12인실 정도를 통으로 썼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있는데 제대로 배운 거 맞습니까? 배운 거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알코올을 오랫동안 안 처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안 먹은 거 맞습니까? 근데 그 인간 제가 있잖아요.
저 지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윤석열 만세 이럴 때 있잖아요. 누가 한 명이 시켰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어퍼컷 세레머니 있잖아요. 그거 할 인간이더라고. 아니 나는 진짜 그거 보면서 누가 그거 시켜서 어퍼컷 세레머니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감옥 안에서 잠 많이 잤다 건강해져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말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윤석열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다 밤을 지새고 잠을 못 맞습니다. 잤잖아.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국민들은 잠을 못 자고 내란성 불면증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좀 이것도 뭐라 해야 되나? 재주입니다. 이거 진짜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소시오패스가 아닌 게 아니죠. 예. 진짜 국민들은 뒷목 잡고 있는데 나와서 처연한 얼굴로 나는 감옥에서 잠 잘 자서 건강해져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참 이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소시오패스가 아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또 생각하지만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상당한 수의 국민들 신경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근데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뭐 최소 작게 잡아도 60% 국민들을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거망동을 하다 보니까 조중동도 그렇고 이제 고만주 자중해라. 자제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기사 논설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너무 보기가 진짜 이게 그래도 한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했던 자가 저러고 있으니 조중동이 애진간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어제 저녁에 관저로 그 권성동하고 당치도 저 누구야 저기 누굴 불러 권영세하고 불러가지고 그동안 당을 잘 이끌어줘서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대환장 거죠. 파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환장 지금 파티?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직무정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정당 대표를 만난 것 자체가 직무정지라는 헌법이 정한 걸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후 내란죄 이 형사법에 다룰 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소도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을 우리가 다시 감정이입을 그렇죠. 해보면 예, 예. 그들은 어떨까 싶어요. 그날 그 구치소 앞에서 있었던 현역 의원들 몇십 명도 그렇고 지금 권성동 권영세도 만나긴 했지만 겉으로 표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속 표정과 겉 표정이 앞으로 다르겠죠.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는 조기 대선이 불보듯 뻔한데 지금 윤석열로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은 그 한 줌 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 싶으니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힘들걸요. 입으로는 탄핵을 뭐 그거 기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속내는 속에 천불이 날 거고요. 거기다가 윤석열이 특별히 6분에게 스페셜 땡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윤상현, 나경원, 주진우 이런 권성동 이런 앞에서 분들께 열심히 난동을 해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각자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 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6명 죽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저리 설치고 떠들면 중도층은 더 떨어져 나가고 조기 대선은 승리하기 참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이 놓은 것을 겉으로는 박수치면서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것이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외로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대선은 못 이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작을 해서라도 그리고 그러니까 내란에 준하는 정치적 불안감을 고조시켜서라도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어 가지고 실제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국민의힘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그 3명, 그 세 명이 정파적 이익으로 이게 흔들리게만 하면 5대3으로 파면이 가능하니까 조기 대선하면 어차피 지고 어차피 우리는 끝난다.
그래서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가보자. 그렇죠. 그게 아니면 없죠. 길. 그렇게 마음 먹고 달리는 정도 상당히 많다. 뭐 윤상현이나 정신 나간 인간들은 당연히 그렇고 지도부조차도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서 혼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그 저희들이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설마 석방 되겠느냐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 보니까 이게 야 법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저쪽의 시나리오가 뭔지를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속해서 이제 풀려났고 석방이 됐으니 다시 헌재다가 변론 변론하게 해달라, 다시 재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시간을 끌고 그것을 4월 18일 우리 그 이미선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임기 퇴임하는 마지막까지 날까지 끈다. 끌어간다. 이게 저들의 지금 그렇죠. 작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서 맞아. 그들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애초에 정해놓은 시나리오 중에 한 꼭지를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들의 그 논리를 알았고 그들의 뭐 이제 그 그려진 시나리오를 알았으니 이제 정말 막아낼 방법들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 안일하게 그냥 헌재에서 무조건 파면 결정해 줄 거야라고 믿고 있었던 거에서 좀 더 공세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분들의 양심과 상식, 최소한의 법조인의 상식과 양심을 믿기는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에서는 자기 헌법재판소장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습니다. 윤석열이 날아가고 나면 헌법소장을 하기가 힘들지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헌법재판소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차마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고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그런 것을 감안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인간의 욕망은 배제를 못하죠. 그런 지점도 작동될 수 있다는 거. 사실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논리 중에서 같이 놓은 논리가 뭡니까? 헌법재판소장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름도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흔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작업.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걱정이 되는 것도 일말의 걱정은 됩니다. 그 지금 헌법재판소 게시판이 엉망이에요. 네. 어제까지 거의 이제 저쪽에서 구구들이 들어가가지고 게시판을 엉망진창으로 한간에 매크로 작업 만들어놨거든요. 얘기까지 네.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오늘 이제 심각했죠.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게시판이 엉망이니까 우리가 가서 헌법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인용을 촉구하는 그런 글을 남기러 가자라고 하니까 거의 이제 다운되다시피 해서 접속이 잘 안 되고 이게 심하니까 이게 뭐 매크로가 도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광장에서 우리가 또 국민들이 이 탄핵 인용에 대한 요구들을 담아내고 이번 주가 어쨌든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강렬한 반대자 한 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기각을 주장을 한 명이 있다면 그게 문제를 좀 야기할 위험은 있어요. 그 그래서- 사람이 그렇죠.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임명한 쪽을 묶으려고 할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6명이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8명 인용되는. 중에. 그래서 6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인용은 되되 소수 의견으로 넣어서 방금 우리 네. 최태우 위원장님 얘기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으로 넣어서 기각은 하되 소수 의견을 담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이제 정상적인 판결을 하려고 하는 재판관들께서 그렇게 합의하고 그렇게 설득하겠죠. 그렇죠. 설득하는 예.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장의 욕심을 내는 사람이 한 분이 있다면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헌법재판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아주 유력해지죠. 돌아오면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머지 흔들리는 2명을 설득한다면 제 말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 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혹시 헌재의 이 판결이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다음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헌재의 결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결정에 어떤 금이 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물론 그런 걱정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집중해서 광장으로 나가고 싸우지만 한편으로는 뭐 대체적인 의견은 맞습니다. 그것의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다. 우리- 박근혜 탄핵이나 앞에 것들을 봤을 이성적으로는 때 이성적으로는 이 그런 게 말씀이 있죠. 맞는데 우리는 저들을 0.1% 믿으면 안 되고 우리 할 수 네. 있는 모든 총력전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심우정 저 인간이 저짓하는 것도요. 항고는 그래도 안 하겠나. 이건 너무 항고 상식적인 포기하는 건 너무 상식이 안 맞으니까 하지 그렇죠. 않을까 했는데 결국 하잖아요. 저는 이상한 짓 하잖아. 방금 제가 말한 헌재재판관 시나리오도 너무 이런 명백한 내란 헌법 위반 상황을 어떻게 눈 감아주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또 심우정처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근데 심우정과 헌법재판관들이 약간 차이는 있죠. 차이가 있죠. 심우정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지가 죽을 거니까 살기 위해서 저항을 한 거고 지금 헌법재판관 분들 중에는 죽을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욕심을 한 명이 낼까 봐. 지금 보니까 뭐 각종 찌라시들이 막 난무하더라고요. 4대4, 5대3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결국 헌재를 저희가 정치적 재판소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세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기세에 있어서 우리를 교란하고 싶어 하는 맞아요. 그런 지금 것을 이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구들이 네. 헌재를 흔들고 그렇죠. 헌재 앞에를 가보면 완전 개판도 그런 난장판이죠. 난장판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내부를 흔들고 싶어 하는 그렇죠. 교란하고 그 싶어 의도가 하는 그대로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 제가 있어요. 한 이 말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너가 헌법재판소장 하고 싶어서 이상한 행동 하시지 않으실 거죠.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렇게 말을 역사의 해야 죄인이 돼요. 되시면 안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심우정의 결정과는 완전히 판이 다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서 다른 결정이 나왔을 때 정말 대한민국 백척간도에 네. 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민적인 이 불안과 이런 것들이 제발 이번 주에 좀 끝났으면 그런데 좋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이 정말 저는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윤석열을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하면 대한민국은 안정이 됩니다. 새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대한민국 헌정지선이 회복되고 안정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직에 앉히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완전히 내란 상황으로 빠집니다. 이거는 상상하기도 그냥 싫어요. 예. 적당한 혼란 대립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할까 이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란 상황 중에 저는 그 문상호 그 전 정보사령관이죠. 그때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 봤지? 고문까지.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합법이야.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한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 지금 다시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안 시키고 대통령직위로 다시 복귀시킨다?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 몇 배 곱하기 위력을 과시하면서 다 그렇죠. 잡아들이지 않겠어요? 원래 본인들이 계획했던 계획했던 그 것들이 이상을 아마 그것보다 더한 실행하겠죠. 것들이 실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에 나가 싸워야 됩니다. 네. 윤석열은 대통령 되면요 별 소리를 다 할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예상되는 거 복귀하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내 탄핵을 기각하고 나를 대통령에 복귀시켰는데 승복하지 않는다.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가 도저히 안 된다. 제2의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거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광고 하나 드리면 민주당은 이제 이미 비상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저녁 7시에 광화문에서는 집회가 어제부터 있습니다. 어제부터 했었죠. 그리고 민주당은 7시 집회 이전에 6시 반부터 사전 집회 후에 7시 집회로 결합을 할 예정이고요. 광화문에 또 민주당 이 텐트가
만들어져서 천막 우리 농성장을 천막 농성장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외위원장들도 돌아가면서 철야 농성 그리고 단식으로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고요. 각 지역별로도 매일 저녁 집회가 아마 지역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방송 마치고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가 내일부터는 또 인천에서 부산에서 피켓팅, 철야 농성, 집회 이런 것들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압박하는 행위들을 그날까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세 사람은 네. 이 방송 끝나면 바로 강화문으로 예, 예. 가서 집회 참석할 겁니다. 네. 국민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지지자 여러분 이번 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윤석열 탄핵 인용 그날까지 함께 광장에서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심우정과 윤석열 말고 또 패야 될 한 놈이 더 있습니다. 네. 우리 저 박형준 부산시장인데요. 체급 너무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이거는 체급이 돼서가 아니고 여기 새날 출연진 중에 두 사람이 부산 사람이라서 참 그렇습니다. 뺀질뺀질거리게 생긴 사람이 아, 저도 네. 열받더라고요. 대표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의 새로운 이 활력을 불어 넣어줄 북구강로 개척과 부산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민주당이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박형준이 이재명 대표를 두고 산업은행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이 제출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민주당이 방해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북구강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이 끝나자마자 브리핑을 통해서 부산 시민에게 모욕을 주고 갔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부산 시민을 우롱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예. 잠깐만 그 전에 하나 묻고 싶은 게 이 박형준 시장은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습니다.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한 적 할 없죠. 리가 그런 거나 있나요? 하지 않은 인간이 지금 할 리가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기차 타고 오면서 네. 페이스북에 박형준의 사기 행각 시리즈 이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방금 우리 서은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최근에 친 사기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 부산 신항에 방문하는 것을 이용해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방금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사기 어떤 면이 사기인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북극 항로에 대해서 대화하기로 해놓고 이재명 대표 약속해놓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난데없이 산업은행 글로벌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도시 뭐 이런 것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입장 정리를 하지도 않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주제도 아닌 이야기에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정돼 있던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박형준 이 인간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북극 항로 때문에 만나기로 해놓고 북극 항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덜 중요하다. 이딴 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담을 마치고 나서 대표 뒤통수를 치면서 부산 현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제로 정했던 북극 항로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던 약속을 깬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또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박형준은 사기 전문가입니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나올 때 초호화 아파트 LCT 있죠. 거기 문제가 되니까 처분하겠다 팔겠다 했잖아요. 그거 아직도 안 팔았어요. 그 사기를 또 미쳐서 3년 동안 안 팔고 있으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내가 언제 팔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기 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기가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 2년 동안 만날려 했는데 못 만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찾아간 줄 아십니까? 매주 민주당은 월수금 9시에 최고위원 회의를 합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9시 타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 거예요. 당대표실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하다가 회의를 파산하고 자기를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회의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떼를 쓰고 안 만나주니까 문전박대 당했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사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이야기했듯이 2030 엑스포 대패 있잖아요. 개망신했잖아요. 그리고 불경 메가시티 약속 백지화 있잖아요. 물타기 하는 거. 그 약속 제대로 그거 사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 개망신했던 거. 그거 물타기 하려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자체 정치 행각 하나하나가 다 사기꾼 행보인데 요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 사기를 친 거죠. 그 사실은 부산시장은 여당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야당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산시장의 목표는 부산 시민들이 더 잘 사는 것, 부산이 더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야당이 다수당일 경우에는 읍소하고 요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박형준은 쥐가 뭐라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산시장으로서 내가 부산을 위해 뭘 하겠다는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국민의힘 정치 논리에 의해서 내란 속에 옹호하고 이재명을 공격하면 그냥 자기의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우석 최고위원한테 그 이야기 한번 했어요. 우리 부산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들이 박형준이가 아침에 부산시청에서 국장들 모아놓고 아침 회의할 때 찾아가서 면담 요청하려고요. 그럼 그때 면담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만나자 하는 것은 무리한 짓이잖아요. 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무리한 짓을 해놓고 문전박대 당했다 주장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가야 되겠어. 면담 요청하러. 네. 아니 그리고 정말 지난 총선에서 부산민주당이 그래도 부산 시민들께서 의석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도 으쌰으쌰 힘내서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사실 지금은 전체적인 득표율은 많이 오른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부산의 여당이에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단식 한번 하는 꼴을 못 봤어요. 박수영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고 단식 5일 꼴랑 하는 사람이 이런 부산 현안 가지고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그 박경준 부산시장이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시대인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막 모든 그 화살을 이재명 대표한테 다 쏘아붙이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또 선동되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사실 박형준 같은 사람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같은 쓰레기 정치인들은 쓰레기인 게 좀 티가 나요. 그래서 엔간한 우리 야권 지지층들은 금방 발견해. 뭐 김진태나 이런 사람. 근데 박형준은 겉보기에는 아주 세련되고 방송에 자주 나왔잖아요. 메인에 있는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하는 행태를 알고 보면 정말 엔간한 인간 하기 힘든 짓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부산시장 나와서 내 호아파트 당장 팔 것처럼 했다가 3, 4년 동안 안 팔고 있는데 왜 안 팔았냐 따지니까 언제 판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진짜 쓰레기만 할 수 있는 뱀이죠,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빠져나가네. 제가 이 자리에 박형준이 이걸 보지는 않겠지만 나는 박형준 당신이 한 더 나쁜 짓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한다. 근데 지금 말하면 입이 더러워질까 봐 당신이 쓰레기 같은 짓 많이 한 거 당신도 알잖아. 그까지는 그건 다음에 합시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를 굳이 부산시장과 그렇게 한 자리에 같이 그 좋은 북극 항로에 대한 그렇죠. 정책을 발표하러 간 자리에 만났어야 되나 이 생각까지 들 그거부터가 정도로 이해가 안 돼. 전 정말 정무적 판단 미스였다. 도대체 그 사람 왜 만난 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이 더 지역위원장님들도 그렇고 더 강하게 부산의 미래 먹거리 북극 항로에 대한 선전을 더 크고 세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짜 부산 이야기는. 주민들이 들으면은 완전히 무슨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뭘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할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불로 흥분해서 한 번 더 말아야 될 프레임이 게 그렇게 빠져버렸죠. 부산국민의힘과 박형준이가 지난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짓은요. 불경 메가시티 백지화하고 2030 엑스포 말아먹은 거 산업은행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런 걸로
채색해가지고 민주당 뒤집어 씌우는 거 요것만 1년 동안 해왔어요.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라고 만났습니까? 누가 이거 만나게 했는지 저는 참 미스터리합니다 진짜. 네. 참 이게 대통령부터 단체장들까지 각 지역에서 정말 이 앞으로 가는 대한민국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구태적이고 아주 더러운 정치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란 동조범들 아니랄까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윤석열 파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바뀌어줘야 될 그런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주당 6시 반 집회는 경북궁 4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곳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장소가 조금 변경됐으니까요. 경북궁역 4번 출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현장에서 만납시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남영희 위원장, 최태용 위원장 저 해서 또 광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겠죠. 네. 좋은 소식 들고 만납시다. 네. 예, 그럽시다. 129310 21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